저는 뭐 7월이면 그건 네. 뭐 사실상 1년이니까 네.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1월은 쉽지 않다. 네. 뭐 굳이 말하자면 그냥 임의의 수치를 제 느낌대로 말해본다면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서욱입니다. 어제 또 김민재 선수 토트넘 이적 유력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 보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드문드문 뭐 입중계라든지 뭐 개인적인 견해나 전망을 좀 다양하게 간헐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 뭐 이번 겨울이든 뭐 다음 여름이든 정말 토트넘 가는 건가? 뭐 유벤투스 가는 건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만큼 좀 보도량이 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전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김민재 선수를 단독 취재하고 돌아온 풋볼리스트의 김민재 통 김정용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입니다. 네. 김민재 통입니다. 김민재 얘기를 달팽이관에 꽂아드리는 네. 김민재 통입니다. 자, 페네르바체 현지 취재를 다녀온 현재로서 거의 유일한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유일이죠. 자, 지금 현재에서 김민재 선수 관련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적한 지가 굉장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팀을 금방 나간다는 보도들이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터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상황인데, 김종 기자가 이제 김민재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취재를 해오고 뭐 연락도 좀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안 씁니다. 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민재 선수 뭐 뉴스 있을 때마다 김종윤 기자한테 우리 좀 영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다루자 하는데 늘 굉장히 특유의 쿨한 표정으로 지금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할 얘기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얘기들이 많고 저희 채널에도 정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댓글로 정말 김민재 간답니다, 정말 갑니까, 이런 거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 얘기들의 소스가 터키발 보도거든요. 근데 터키 팬들조차 우리 언론은 다 뻥이야 이러면서 막 그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정말 뭐 그런 건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터키 매체는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저희 볼리TV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 이적설의 경우에는 좀 부풀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터키의 좀 신빙성이 낮은 매체와 영국의 그런 매체, 네. 또 뭐 한국의 그런 매체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뭔가 서로 공생관계처럼 네. 한 군데서 내면 받아쓰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뭐 한 잉글랜드 영국 매체에서 according to 해가지고 터키발 매체를 인용하면 네. 또 터키발 매체의 출처를 다시 찾아보면은 한국 매체를 인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돕니다. 네. 일단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그렇죠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 파트너인 터키 국대 수비수 이 썰러이, 네. 이 친구도 지금 계속 이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엊그젠가는 헝가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첼시와 썰러이가 이적을 확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이 8일인데요. 네. 8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첼시행이 확정인 것처럼 다들 얘기를 했다가 네. 갑자기 뒤집어진 그게 아. 현재 상황입니다. 그 마르코 로시 감독, 이탈리아 출신 헝가리 감독이 내 생각엔 첼시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던지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던딜은 아니지만 네. 감독이 헝가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나간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독은 보통 이런 게 안 하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자들은.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후 페네르바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설러의 이적에 대한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어느 구단과도 그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냈고요. 이 이후에 뭐 잉글랜드,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의 기자들은 네. 아예 첼시가 설러 영입에서 관심을 끊었다. 1월엔 안 산다라고 확언하는 네. 뭐 개인 채널에 올리는 그런 글도 올렸거든요. 텔레그라프 정도면 그래도 권위지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름 이제 첼시 출입 기자가 나름 자기 이제 소식통을 동원해가지고 저 정도로 단언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소식통에 김민재 선수 얘기를 물어보다가 로시 감독이 발언이 나왔을 때 네.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페네르바체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네. 내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는 설러이가 나간다고 들은 적이 없다라고 제 소식통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확정이라고 하긴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 썰러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썰러이가 만약에 먼저 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팀 주전 3백 중에 2명을
특히 겨울 이적 시장에 뭐 내년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에 한 큐에 내보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네. 또 김민재 같은 경우는 이적한 지가 정말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썰러이가 나가면 김민재 이적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썰러이 얘기를 좀 먼저 다뤄본 건데요. 아무튼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이건 제쳐두고 지금 현지에서 토트넘하고 김민재를 계속 엮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슈도 계속 되고 있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신빙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시점에서 제 관측은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트넘 이적설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토트넘을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팀. 제가 여기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나은 네. 뭐 몇몇 팀은 토트넘보다 급이 더 높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뭐 꾸준히 관찰을 해왔어요. 뭐 네. 베이징 시절부터 페네르바체 이적한 뒤에도 계속 관찰을 해왔거든요. 다만 이제 뭐 스카우트 파견 네. 또 뭐 김민재 측 관계자에게 뭐 넌지시 한번 물어봤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네. 이제 기사화를 잘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섣불리 기사화를 했다가 막 해당 딜을 오히려 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기사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아직 보도할 단계가 아닌 것들은 저도 뭐 주워듣고는 있지만 토트넘도 아직은 뭐 그 정도가 아닌가. 급물살이다. 네. 뭐 유력이다. 이런 말을 쓰기엔 굉장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적 관련해 가지고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스카우트 쪽에서 먼저 구단한테 문의를 하고 그 이 팀에서 제안을 받았다라고 터퍼트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 혼재가 돼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거는 아예 뭐 토트넘에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토트넘은 뭐 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 중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특히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는 무리뉴 감독이 개인적으로도 김민재 영입해 달라고 원했던 거는 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요즘 보도는 콘테 감독 역시 개인적으로 네. 원한다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고 구단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갈라타사라이하고 더비 매치 때도 그렇고 정말 뭐 유수의 스카우트들 구단들이 김민재 보러 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1월 이적이든 7월 이적이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7월이면 그건 네. 뭐 사실상 1년이니까 네.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1월은 쉽지 않다. 네. 뭐 굳이 말하자면 그냥 임의의 수치를 제 느낌대로 말해본다면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이것도 사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식을 물어봤던 유럽 현지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난달에 있었던 갈라타사라이전을 시작으로 10경기 동안의 활약상이 김민재 이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경기가 딱 끝나면 12월 28일입니다. 네, 올해 말이네요. 네, 정확히 이제 1월 이적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 김민재가 정말 너무 잘했다. 그리고 마침 김민재를 노리던 팀들의 센터백 보강이 급히 필요하다. 이러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1월에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스카우트 결과를 토대로 반년 더 보고 7월을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 거죠. 네, 그 10경기라는 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수치여서 좀 관심이 가는데 현재 그 뒤로 한 4경기 치렀는데 뭐 잘하고 있죠? 네, 김민재 선수가 그 4경기 다 전부 풀타임 당연하죠. 네. 뛰고 있고요. 4경기에서 3실점으로 앞선 경기들에서 약간 수비가 불안했던 것과 달리 현재 수비가 좀 안정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적설이 뭐 유력하거나 뭐 토트넘이든 어디든 간에 뭐 급물살 이렇게 볼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 그렇죠. 네. 뭐 누가 김민재를 당장 살 것이다라는 정보는 뭐 들은 바가 없다. 네. 다만 김민재 선수의 그 10경기 활약상, 최근 4경기 활약상을 볼 때 갈수록 저는 이제 유럽 팀들이 김민재를 더 강하게 원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활약상이 대단하다라는 거 우리가 특히 저도 솔직히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만 보면 사실 좀 웬만큼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현지 반응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 시즌 활약상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하이라이트, 갈라타사라이전에서의 슈퍼 수비 같은 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이제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현재까지 리그 15경기 중에 13경기에서 네. 선발로 나왔는데 이거는 시즌 개막한 뒤에 이적해서 한 경기 걸렀고 그렇죠. 퇴장으로 한 경기 걸은 것 빼면은 거의 전 경기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 경기 풀타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전술에 무관하게 모든 전술, 모든 조합에서 중용되는 선수는 이 팀에서 김민재가 유일한 센터백입니다. 이번에 우리 토트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3백을 쓰느냐 4백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침이 있는 수비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김민재는 뭐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붙박이로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3백을 염두에 두고 원래 김민재를 영입했었죠. 근데 최근에 잘 안 되니까 그 중요했던 갈라타사라이전에서 깜짝 4백으로 나와서 효과를 보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4백을 쓰면 3백 할 때 김민재 좌우에 있던 설러이와 티세랑이 다 빠집니다. 혹은 뭐 티세랑만 남고 설러이가 빠지던가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는 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4백을 하다가
김민재 파트너였던 티세랑이 또 퇴장으로 빠지니까 그 자리를 터키 대표인 아지즈 선수가 메웠거든요. 이때도 설러이는 아지즈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포백을 할 때는 설러이가 4명 중에 4번째입니다. 굉장히 후순위로 밀리죠. 네. 왜냐하면 설러이는 뭐 경기 보시면 가장 최근 경기에서 도움도 2개나 했는데 오버래핑을 엄청 좋아하고 네, 엄청 나가고 김민재 네. 선수가 오히려 김민재 선수 공격력이 있는 선수지만 뒤에서 좀 커버 쳐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가 뒤를 봐주거든요. 티스랑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3백일 때만 스토퍼로 쓸 수 있지 4백에 2명의 수비수에 놓기에는 좀 불안하다. 아지즈가 팀 내에서는 감독 판단으로는 티스랑보다 순위가 후순이지만 포백 할 때는 김민재 파트너로 제일 맞는 것 같은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좀 안정적인 좀 네. 보통 센터백이거든요. 막 튀어나간 선수가 네. 아니고. 티세랑과 아지즈와 파트너일 때 포백에서 네. 김민재의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 파트너가 좀 앞으로 튀어나가는 티세랑일 때는 김민재가 뒤에서 가로채기나 걷어내기를 하면서 뒤를 지켜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파트너가 좀 더 보수적인 아지즈일 때는 오히려 김민재가 걷어내기를 덜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3백일 때 보면 그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양쪽 스토퍼들은 패스 성공률이 70%대인데 김민재만 91%가 이렇거든요. 네. 이렇게 팀 전술에 따라서 자기 캐릭터를 매번 굉장히 크게 바꿉니다. 음. 여기 김민재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스카우트들이 볼 때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얘기를 해도 팀의 땜빵이 나면 다 어디든 꽂아놓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포백을 쓰는 팀에서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센터백 2명 중에서 오른쪽만 볼 수 있느냐, 왼쪽까지 볼 수 있느냐가 아,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데, 중요하죠. 설러이가 최후순이기 때문에 티세랑 아지즈 김민재가 다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누구와 파트너를 이뤄도 다 왼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을 양보하고. 그러니까 김민재는 포백에서 왼쪽 오른쪽, 3백에서 최소한 중앙과 오른쪽 스토퍼. 이거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돼 있고 많이 보진 않았지만 스타일을 볼 때 왼쪽 스토퍼도 어쩌면 볼 수도 있거든요. 팀 내에 주전이 필요한가 로테이션이 필요한가 네.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떠나서 김민재는 어느 팀이든 원할 만한 그런 캐릭터다. 이런 게 점점 유럽 팀들한테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의 범용성을 갖추고 있는 센터백이 사실 유럽에서도 흔치 않잖아요. 드물죠. 네. 네, 이를테면 지금 설러이 이적설이 첼시에서 나오는 이유도 첼시의 3백 중에 왼쪽 스토퍼를 자연스럽게 보는 선수가 리디거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리디거가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을 급히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뭐 포백이든 3백이든 어느 특정 자리만 볼 수 있는 센터백들이 많습니다. 네. 김민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 경기를 볼 때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제 기대가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적설 기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실제 잘하기도 하고 네. 터키 매체들의 습성을 볼 때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 가자마자 유럽 무대에 정말 만점 적응,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그 팀에서의 뭐 활약뿐만 아니라 이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월 이적 시장 열릴 때까지 한 20일 네. 정도 남았는데 그 20일 사이에 어느 팀이든 뭐 이를테면 주전 센터백이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러면 진짜 웃돈을 얹어서라도 김민재 영입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웬만한 그러니까 팀들의 리스트에 지금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10개 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리스트 업만 본다면. 네. 네.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말씀드린 10경기 중에서 이미 갈라타사라이전을 했고 베직타스전이 또 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터키의 강팀답게 스타급인 미드필더 펴니치와 공격수 바추아이가 네. 이 팀에서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얼마나 완벽하게 막아내느냐를 볼 때 팀들이 더욱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스탄불 3대 명문팀 중에서 이제 갈라타사라이하고 했고 베시타시랑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정말 피아니치나 뭐 바추아이까지 막아내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적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신빙성 있는 내용들은 거의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파트너인 썰러의 이적에 대해서 이적 시장에서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좀 더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차단되지는 않았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확실한 얘기 있을 때 확실치 않은 얘기들은 또 이렇게 응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네. 확실한 얘기들이 있을 때 김정민 기자와 함께 김민재 선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꿀빠. 감사합니다.